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규모의 공사를 예시로 들어 공고문 작성과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들 내용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인 수의가 불가능하고 2인 이상 소액 수의 견적 공고를 올리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므로 입찰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의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설계에서 4,094만 5,300원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3,722만 3천원이 추정 가격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기초금액이 됩니다. 기억해두세요. 공고를 올리기에 앞서 대략적으로 금액별 계약 방법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공사의 유형별, 금액별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2인 견적을 보통 소액수의라고 부릅니다. 소액수의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가 대상입니다. 공사는 종합과 전문으로 나뉘는데 신증축 등의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문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대상은 전문공사.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소액수의 공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처음부터 막막하시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시면 공고문에 들어갈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 설명의 장소일 시참가 자격 및 참가 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블라블라 블라블라. 와, 21번까지 있네요. 정말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작성하지? 처음부터 막막하네요. 이걸 새로 직접 만든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럼 어디에서 베낀다? 오, 괜찮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 잘한 거를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시죠? 먼저 나라장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공고문을 한번 찾아보죠. 중간에 검색하는 칸 보이시나요? 공고명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거니 리모델링 공사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고일은 제일 긴 6개월로 설정하고 공고기관을 경기도교육청을 넣어 검색합니다. 공고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건으로 2에서 3건 다운받아 비교하면서 작성하면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공고문을 위주로 참고하면 잘못 작성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공고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고기간 관련입니다. 2인 견적 공고에서 공고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입니다. 헷갈리기 쉬운데요. 개찰일 계산은 공고 개시일 버리고 3일 지나서 4일째입니다. 4일째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말하면 자투리 날은 버리고 온전히 3일 동안 공고를 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견적서 제출 기한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고일은 27일인데 제출기간이 시작일은 29일부터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고를 올린 날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문이 혹시 잘못된 경우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공고문을 내리면 되는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다면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공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 개시 기간은 3일이지만 견적 제출 기간은 만 48시간 이상이면 된다고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견적 제출 기간은 48시간 이상으로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공고 개시일과 견적 제출일 사이에 약간의 텀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가 자격은 지역 제한을 대부분 두시죠. 오늘 예시에서는 김포 관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 중요합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하셔야 해요.
우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이므로 실내 건축 공사업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안내사항, 주의사항 등이네요. 어느 정도 공고문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한 공고문과 단가와 금액을 삭제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준비합니다. 내역서는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지, 인부가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단가가 얼마인지를 적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 입찰이라 단가는 지워주셔야 해요. 시방서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를 여시고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공사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의 입찰 공고 입력을 클릭,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공고서 입력 메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연관 정보는 입찰 공고에서 쓰는 거라 소액수의 공고 올릴 때는 공고 일반부터 작성을 합니다. 1번 입찰 공고 번호는 공고문 저장 시 자동 생성되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2번 공고 정보 등록 공고, 3번 공고 종류는 실공고, 4번 국내 국제 입찰 구문은 기본값인 국내 입찰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실제 공고가 아닌 예시로 보여주는 공고이므로 3번 공고 종류를 모의 공고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5번 국내 국제 입찰 사유는 첫 번째에 있는 국제 입찰 비대상 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상기관 아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 참조 번호는 학교 공고대장에 등록한 공고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번 8번의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은 자동으로 기관명이 표시되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10번 공사 현장은 학교 소재지 기준인 경기도 김포시를 선택합니다. 11번 공고명은 사전에 작성한 공고문상에 기재된 공사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김포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공사를 입력하겠습니다. 12번 공공조달 분류명은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분류명에 해당되는 공사업을 검색 후 선택하면 되므로 우리는 실내건축공사를 검색하여 선택하겠습니다. 13번에서 15번은 21년 종합전문건설업관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13번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을 전기통신 소방문화재 등 기타 공사인 경우 비대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우리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14번 상호시장 진출 여부는 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공사 예정 금액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허용안함을 선택하시고 15번 건설공사 분류는 두 번째 전문공사 선택. 16번 상호시장 진출 제한에 공사 예정 금액 2억 원 미만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 방식입니다. 1번 계약 방법은 2인 견적 제출이므로 수의 소액 견적 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선택합니다. 2번 입찰 방식과 3번 재입찰 여부는 기본값인 전자입찰과 허용을 선택합니다. 4번 낙찰 방법은 가운데 행정안 전부 기준 선택 후 목록에서 수의 견적 제출을 선택하면 5번 낙찰하한율이 자동으로 87.745%로 설정되므로 별도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번 목록에서 제한 최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번 낙찰하한율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으므로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7번 WTO 수의계약 사유와 그 다음 시단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찰 집행 입력 화면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공고문을 보면서 1번과 2번의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와 마감 일시를 입력합니다.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직접 날짜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개시일을 9월 29일 10시로 입력하고 마감 일시를 10월 1일 10시로 입력하겠습니다. 3번 개찰 일시는 이번에 입력한 입찰접 수마감 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로 자동 설정됩니다. 4번 개찰 장소와 5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도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찰보증서를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6번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는 공란으로 둡니다. 또한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7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및 구성 방식은 없음을 선택하고 8번에서 14번은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15번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은 개찰 1순위의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찰 제한 일반 화면입니다. 1번 지역 제한은 제한,
2번 지역 제한 지사 지점은 투철불허. 3번 업종 제한은 제한을 선택합니다. 4번에서 8번은 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투철 제한 지역 제한과 업종 제한입니다. 우리는 김포시로 지역 제한을 할 것이므로 시군 자치구 구역 범위로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에 체크 후 참가 지역을 선택합니다. 인접시 군까지 포함할 경우라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시군도 포함하여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시 공고는 김포시로 제한하겠습니다. 업종 제한에서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명의 제한업종을 검색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내 건축 공사업을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 시평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가 부분입니다. 1번 예가 방식부터 5번 예비가격 암호화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6번 예비가격 제작성 여부는 재입찰 시 예비가격을 신규 사용을 할 것인지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재사용을 선택하겠습니다. 7번 재무관은 돋보기를 클릭한 후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적격심사 부분은 입찰 공고 시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1번 입찰 참가 제한 여부부터 4번 현장 설명 장소까지는 별도 입력하지 않고 5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5번 예상 금액, 즉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시 내역서에는 별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가 없으므로 추정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입력하여 주겠습니다. 6번 추정 가격은 내역상 공급가액 금액인 3,722만 3천원을, 7번 부가가치세는 372만 2,300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역서에 별도의 관급자재 금액이 없으므로 8번과 9번은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첨부 부분입니다. 나라장터 공고문 작성 시작 전 준비해둔 공고문과 공내역서, 그리고 시방서를 찾아 첨부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작성한 공고 내용을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하단에 공고 게시 버튼이 생성되는데 공고 게시 버튼을 클릭하면 시설 입찰 공고 게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한 파일을 확인한 후 공고 게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암호화 인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인증서로 개찰을 하므로 꼭 반드시 주의해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공고 게시는 완료입니다. 이제 기초금액 입력과 예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은 뭘까요? 예정가격은 개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복수예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올리면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한 조건들이 있지만 보통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죠. 가격 경쟁으로 업체들이 출혈 경쟁하여 저가 수주를 받으면 공사도 하자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낙찰 하한을 정해놓았습니다. 소액수의 공사에서 낙찰 하한율은 87.745%입니다. 참고로 물품, 용역은 88%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정 가격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낙찰 하한율 87.745%만 곱해서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투차를 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거죠. 아무도 모르는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정하자고 말이죠. 복수예가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금액을 랜덤으로 15개를 생성하고 투차란 업체들에게 번호를 2개 고르게 해서 제일 많이 선택된 4개 번호를 평균 내는 예정 가격입니다. 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금액이겠네요. 이 예가 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화면 왼쪽 목록에서 입찰 공고, 나의 공고 관리를 클릭한 후 해당 공고건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중간쯤에 있는 기초금액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기초금액을 입력 후 하단에 위치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초금액 입력이 완료됩니다. 기초금액 입력이 끝나면 다시 나의 공고관리 상세 화면에서 예가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가 산출 버튼을 클릭한 후 예가 작성을 클릭하면 예비가격 작성 결과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예가 랜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예가 작성도 완료됩니다.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